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포근한 날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하늘도 맑고 공기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 꽤 부드러운데요. 낮 최고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으니까요. 추위에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경북 내륙 지역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경북 북부 내륙 지역 밤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대기가 많이 건조한 상태인데요. 울진과 영덕은 건조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맑겠습니다. 밤부터 추워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과 영덕이 14도, 포항과 경주는 15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는 오늘 비가 내리겠고요. 독도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가 13도, 독도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오늘 오후에 한때 비가 오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요일에는 비나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서 지역에서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엄중한 탄핵 국면에서도 민심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지역 정치권에 대한 실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80%의 지지표를 던진 지역의 바닥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난 뒤 지역의 박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25일 한국갤럽 조사 결과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3%대로 떨어졌습니다. 한날의 운명이 그 같은 저 친구선의 모든 게 좀 해나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자체는 지금 해놓은 게 하나도 없다시피 지금 하여튼 생각하는 자체잖아요.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주도했던 열성 지지자들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아버지 때문에 진짜 정치 잘할 거다. 이걸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해보니까 이거 아직 1년 몇 개월에 남았는데 이래 해버리니까. 특히 지난 3차 대국민담화 이후 지역의 촛불 집회 참여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포항과 경주 집회 참여 인원은 1차 때만 해도 500여 명에 불과했지만 지난 3일에는 4천여 명에 육박해 8배에 달했습니다. 포항도 점점 늘어나가지고 3천여 명의 벌써 시민들이 거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가까운 경주, 울진 이렇게 점점 영주까지 늘어나고 있는 게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저는 민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인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 김석기 의원은 광화문 촛불은 종북좌파의 조직적 움직임이라며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한 탄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 김정재, 박명재 의원은 지난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 표결 때 각각 불참 반대했고 지역의원 대부분 탄핵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씹다 달다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지금 포항 시민 거짓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사람들이 다 붕괴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자기 이익 챙기려고 입 다물고 있는 거잖아요. 박 대통령의 정치적 텃밭인 경북에서도 대통령 퇴진 촉구에 나서면서 이에 침묵하는 지역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오늘 오전 0시 47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경주에서 발생한 9.12 지진의 여진으로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여진 발생 건수는 모두 539회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상북도는 국비 11조 8천여억 원, 포항시는 1조 7천여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와 김정재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주요 SOC 사업으로는 포항 삼척간 철도 부설 5,069억 원, 포항 울산철도 부설 3,375억 원, 포항 영덕간 고속도로 880억 원, 울릉공항 건설에 34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또 신규 SOC 사업으로 영일만 횡단대교 기본조사비 20억 원과 강구대교 건설 설계비 5억 원, 신도청으로 가는 포항 안동 간 국도 4차로 확포장 설계비 등으로 6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연구개발 분야로는 방사광 가속기 공동이용 연구지원 572억 원,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 이용 139억 원,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67억 원, 수중로봇 기술 개발 11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문화 분야로는 신라 왕궁 복원에 280억 원, 동궁과 월지 복원에 140억 원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이 의심됐던 경북 영주 부화장의 산란개와 병아리에 대한 간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그제 긴급 폐기된 종란 138만 개 외에 산란 종개 7만 마리와 병아리 3만여 마리의 예비적 살처분은 보류됐지만 영주시는 해당 부화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출입 통제는 당분간 계속할 예정입니다. 지난 30일 영주의 한 부화장으로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경기도 양계농장에 종란 13만 개가 입식된 사실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감염 확인 조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의 대화재를 계기로 지역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하고 상인들의 안전 불감증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안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포항 죽도시장. 좁은 골목 사이로 낡은 상가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샌드위치 패널 지붕 밑으로 오래된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엉켜 있습니다. 골목길마다 가스통과 적치물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고 점포 앞 소화전도 각종 물건에 가려 찾기가 힘듭니다. 이 부분을 깔끔하게 좀 치워주시면 우리 소방관들이 빨리 와가지고 점령을 합니다. 소화전 점령을 불을 빨리 신속하게 끌 수 있으니까. 날씨가 추워지면서 점포마다 전기장판 등 온열기 사용이 늘고 있어 화재 위험이 높지만 상인들은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혹시 여기 소화기 있어요? 소화기가 소화기가 어디 있거든? 몰라요. 이런 게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도 정신 없어가 못 찾는데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소화기를 찾아내겠습니까? 죽도시장은 지난 2013년 3월 화재로 점포 20여 개가 타버린 아픔이 있어 화재에 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전통시장은 초기 진화가 관건인 만큼 소방로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 긴급 상황 시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퀴가 달린 수레에 물건을 실어 놓았지만 일부는 상자째 놓여 있거나 바퀴가 없는 판매대가 버젓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다 물건 내놓고 차 몇 칸이나 못 다닌다니까. 그래서 손수 불나고 누가 감당하래요. 1,300여 개 점포 가운데 낡고 오래된 건물이 많은 점도 화재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기 화재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가관이 아닐 정도는 맞습니다. 이렇게 여기 상주하고 계시는 상인 여러분들이 영업을 마치시고 나가실 때 항상 그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가스 설비를 확인하고 안전을 확인하고 퇴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사정이 비슷해 한번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상인과 행정당국 모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윤상직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개정 법률안은 원안위와 소속기관의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국가공무원직을 신설하고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시설 방호 및 방사능 방제대책법 등과 관련된 범죄를 조사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 사건, 사고의 경우 큰 파급 효과를 미치지만 그동안 원안위의 실질적인 규제 단속 권한은 부족했기 때문에 줄곧 사법경찰권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포항 영일만항이 지난 2009년 개항 이후 지난 2012년을 정점으로 물동량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항 영일만항은 지난 2012년 물동량이 14만 7천 TU였지만 지난해 9만 1천 TU로 떨어졌고 올해 물동량도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에 영일만항 배후단지에 냉동 냉장 창고가 건립되면 해마다 2만 TU의 물동량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남동발전이 추진하는 우드 펠릿 수입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일만 신항 측은 내년에 인입철도가 완공되면 항만 접근성이 높아져 항만 경쟁력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일만항은 일본, 중국, 러시아 등 5개국 21개 항만을 오갈 수 있고 부산에서 환적을 통해 전 세계로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요즘 지역 경기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소비 심리가 7년여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고 앞으로의 전망도 더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전통시장. 차가워진 날씨 탓에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은 상인들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간간히 찾아오는 손님들은 여기저기 둘러볼 뿐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너무 안 좋아요. 진짜 이거 뭐 밀감 한 상자에 8,000원 캐도 비싸다고 서민들 돈 드는 주무의 사정이 그렇고 아주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시장 경기가.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구 경북 소비자 심리지수는 최근 몇 달 동안만 해도 과거 경기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는 100 수준을 보이다. 지난달 93.4로 전달보다 6.6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2009년 4월 이후, 그러니까 7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주력 산업의 수출이 감소하는 등 경제 성장세가 둔화된 데다 고용 불안, 가계부채 상승 등이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고용 사정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향후 금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들이 소비보다는 저축을 이렇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정국 등 어수선한 정치적 상황도 소비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요. 지난달 대구 경북 소비자의 경기 전망 지수는 전달보다 19포인트나 떨어져 미래도 암울하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불안한 정치적 상황에다 금리 인상 우려 등 여러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대구 경북 소비 심리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울릉수협이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에 대해 관계 당국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울릉수협은 FTA 체결에 따른 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어족 자원 고갈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어선들의 약탈적인 조업으로 동해가 황폐화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릉수협은 결의문을 통해 중국 어선과 대형 트롤 어선의 공조조업과 북위 35도 이북 해역의 어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 동결됐던 폐농약용기류 수거 보상금이 내년부터 크게 올라 농약용기류 수집에 활력을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북도는 내년부터 폐농약용기류는 개당 50원에서 100원, 폐농약봉지는 개당 60에서 80원으로 수거 보상금이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거 보상금도 올해 2억 원에서 내년에 3억 3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됐습니다. 폐농약병과 봉지류의 수거와 처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소요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 작물보호협회에서 공동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거 보상한 폐농약 용기류는 576톤에 이릅니다. 조선시대 서원의 기능 중 하나가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지방 수험생들의 공부방 역할이었습니다. 과거제가 폐지되면서 자취를 감췄던 서원의 강학 프로그램이 영주 소수서원에서 128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소수서원 강학당이 북적입니다. 관광객이 아니라 이곳에서 8개월에 걸쳐 유교 경전을 공부한 현대판 유생들입니다. 수료생들에겐 과거 시험 합격자에 주어지던 백패가 수여됩니다. 상당히 뜻깊은 교육이었고 또 새롭게 과거 우리 선조들이 공부하던 모습도 한번 음미해보고 과거제 폐지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서원의 강학 프로그램이
조선 최초의 사액서원인 영주 소수서원에서 128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우리 소수서원이 생기기 전에도 한 3개 정도의 서원이 있습니다만은 그 서원들은 제향 기능만 있었고 소수서원이 설립되면서 강학과 제향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서원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지방 유생들의 등용문이었습니다. 소과에 합격하면 서울 성균관 입학 자격이 주어졌고 대과에 합격하면 출신 서원의 큰 자랑이었습니다. 과거의 건물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전통 또는 그 기능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이제 전승되어 오느냐. 조선의 지방 사립대 역할을 하던 서원이지만 지금은 대부분 제사 기능만 전해집니다. 다행히 최근 인문학 강연장으로 활용되는 곳이 늘면서 교육기관인 서원 본래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태성해운이 포항 울릉간 여객선 사업자로 추가 선정됐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일 포항 울릉 항로 사업자를 심사해 태성해운을 선정함에 따라 태성해운은 30일 이내에 면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포항 울릉 항로는 대하고속해운으로부터 노선을 양수받은 대저해운과 복수선사인 대저건설에 이어 태성해운이 가세해 경쟁하게 됐습니다. 농협사료는 지난달 29일부터 모든 가축용 배합사료의 가격을 평균 2.5%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격 인하는 AI 확산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값 하락,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양축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농협사료 측은 이번 사료값 인하로 농가 전체적으로 매달 20억 원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주 시립극단이 창단 20주년을 맞아 색다른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라 건국설화 박혁거세의 이야기로 합창 오페라에 도전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박혁거세의 탄생부터 왕후 아령과의 인연, 승천 후 오릉에 묻히기까지 신라 건국의 이야기가 오페라로 태어납니다. 연기와 독창도 어우러지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합창입니다. 주인공이 극을 이끌어가는 일반 오페라와 달리 합창이 주가 되는 합창 오페라로 1996년 창단해 올해 20주년을 맞는 경주 시립합창단이 처음 도전하는 장르입니다. 경주에는 이런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런 합창 오페라로 올려서 시민들과 가까이 가고 또 경주의 재산으로 남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특별히 이 박혁거세를 제작해서 무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총 14곡의 음악은 전통 민요와 궁중음악을 오늘날 정서에 맞는 화성과 선율로 표현해 현대적 느낌의 전통미를 선사합니다. 옛 이야기가 넘쳐나는 경주의 터전을 둔 경주시립합창단은 교육성과 예술성을 가미한 이러한 무대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에는 해오름 동맹 특별음악회를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고 경주와 익산 작가교류전을 경주예술의 전당 대전시장에서 최용석 도예가의 세라믹 아트전을 경주아트센터 갤러리 봉봉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상장법인 106개사의 시가총액은 43조 5,280원으로 한 달 전보다 0.2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포스코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의 시가총액은 4.25% 줄었는데 이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란 우려와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투자자의 거래량은 6억 4천만 주, 거래 대금은 3조 7천여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거래량은 4.4%, 거래 대금은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을 통합한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백화점 거점 전인 개점 전인 오늘 12일에 먼저 문을 엽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는 한진과 동양, 중앙, 금호 등 4개 고속버스와 동부와 남부 시외버스 터미널의 버스들이 한 곳에서 출발 도착하는 곳으로 오는 12일 월요일 새벽 0시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12일부터는 기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대구 경북 쪽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하늘도 맑고 공기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 꽤 부드러운데요. 낮 최고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으니까요. 추위에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경북 내륙 지역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경북 북부 내륙 지역 밤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대기가 많이 건조한 상태인데요. 울진과 영덕은 건조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맑겠습니다. 밤부터 추워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과 영덕이 14도, 포항과 경주는 15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는 오늘 비가 내리겠고요. 독도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가 13도, 독도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오늘 오후에 한때 비가 오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요일에는 비나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